문제는 이 목격자들이 다 프랑스 파리에 있기 때문에 공증 절차가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화상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판사님도 화상 증인은 처음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한국에서 증인 신문, 당사자 신문 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잘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네, 해외에 있는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정말 중요한 증인이 해외에 있다면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수행한 소송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상간 사건을 서울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식집을 하던 부부였고요. 그 한국인 알바생을 쓰고 있었는데 남자 사장과 한국인 알바가 한 이불을 덮고 둘이 포옹을 하고 키스하는 장면을 와이프가 목격을 했고요. 또 가게의 다른 한국인 알바들도 수개월에 걸쳐서 남자 사장과 상간녀가 가게에서 허리 터치하고 엉덩이 터치하고 이런 모습들을 목격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사건 자체는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졌고 세 당사자 모두 여전히 파리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모두 서울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소장을 접수하면서 송달이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유럽의 일 처리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까가 굉장히 걱정이 됐던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소장 사본을 상간녀와 그 남자 사장의 카톡과 이메일로 보내봤는데 두 사람 다 제 까닥 그걸 보고 나서는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문제는 증거 수집이었는데요. 프랑스가 아무래도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CCTV나 사진 확보가 좀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증거는 원고가 목격한 진술, 그 말고는 이제 가게 다른 알바생들의 목격 진술뿐이었어요. 우선 진술서는 받을 수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진술인들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 진술서 내용을 증거로서 효력을 갖게 하려면 영사관 공증을 받고 또 번역 공증까지 해서 오라고 했고요. 공증을 못 받은 진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목격자들이 다 프랑스 파리에 있기 때문에 공증 절차가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서치를 해보니 법무부에 화상 공증 서비스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원격 공증 서비스를 이용해서 화상 공증법인을 찾아 법무부 본인 인증을 해서 5명의 진술서를 공증해서 제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상 공증한 진술서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박을 하면서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제 맘 같아서는 사실 애초부터 이 사람들을 증인 신청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사실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 열 몇 시간 타고 한국까지 오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화상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판사님도 화상 증인은 처음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 해보는 절차였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지만 다행히 한국에서 증인 신문, 당사자 신문 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잘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애로점을 기억을 해보자면 우선 그 시차 때문에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후에 증언을 하다 보니 증언들을 하실 때는 증인들이 새벽 3시 아니면 4시에 깨서 새벽에 증언을 해야 됐고요. 또 이제 증언을 하려면 본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권 사본을 이제 화면에 비춰서 본인 확인을 하기도 했고 증거 제시를 해야 될 때도 증거 제시를 화면에 비춰보는 방식으로 해야 됐습니다. 또 가끔은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에코나 하울링 때문에 그 증언하는 답변이 좀 울려서 잘 안 들리거나 약간 시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됐고 정말 증거가 너무 부족했던 해외 이혼 소송이고 상간 소송이었는데 다행히 화상 증언과 화상 공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증거 확보를 잘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고 지금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해드린 것처럼 국제소송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